새로운 면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다, 그렇게 봅니다. 비로소 CR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함석헌. 그는 각 학교와 단체들에서 성서 강론을 하며 CR 사상을 전파시켜 나간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반으로 나뉘어 서로의 이념과 주장만을 내세우는 남북한 정권의 실상을 바라보며 한국 전쟁을 예언하는 듯한 말을 남긴다. 지금도 그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영감이 이렇게 왜들 이러지? 이제 이 살짝 지글지글 지금 타오르고 있는 이 화산의 이 지면에 흙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데 위에 살짝 덮인 요 위에서 이게 언제 폭발할 줄 알고 이렇게 야단들이지? 이 야단들이냐? 그러고 이제 아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6.25 터지지 않습니까? 3년여 동안 계속된 남북한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화된다. 무려 600여만 명의 사상자를 낸 이 전쟁에 큰 충격을 받은 함석헌은 반전 평화주의자로서의 면모를 키워나간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정권을 강화시키는데 한국교회를 이용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미군의 구호품을 나눠준다. 대다수 민중들의 굶주림에 냉담한 채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함석헌은 강한 비판의식을 갖게 된다. 당시 발표한 수평선을 넘어 그는 대선언이란 시를 통해 한국교회에 대해 기꺼이 이단자가 될 것을 선언한다. 네, 기독교의 이단자가 되리라. 참해야 어디 딴 끝이 있으리요. 그것은 교회주의의 안경에 비치는 헛개비뿐이니라. 기독교는 위대하다. 그러나 참은 그보다 더 위대하다. 참을 위해 교회에 죽으리라. 교회당 탑 밑에 내 뼈다귀는 혹 있으리라. 그러나 내 영은 결단코 거기에 갇힐 수 없느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 대한 이승만 정권의 차별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다.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신자들 대다수는 기독교인들에게 특권을 제공해주는 자유당을 열렬히 지지하며 이승만 정권의 강력한 정치적 동맹자로 변질한다. 함석헌이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이지만 그런 편파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이승만에 동의할 수 없었고요. 그런 배경 하에서 대선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언은 그의 종교적 신앙 고백만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사회에 대한 증언인데요. 거기서 나오는 기독교는 위대하다, 그러나 참은 더 위대하다는 것은 결국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직격탄이거든요. 함석헌은 양적 성장만을 꾀하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교회당 탑이 3대같이 자꾸만 일어서는 것은 반드시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궁핍에 우는 농민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교회당 탑이 하나 일어설 때 민중의 양심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한치 깊어간다. 그러기에 예수 믿으시오 하면 예수도 돈이 있어야 믿겠습니다 한다. 예수가 오늘 오신다면 그 성당, 그 예배당을 보고 이 성전을 헐라 하지 않을까? 이 시기 함석헌은 사상계를 통해 독재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항거를 시작한다. 그는 정권의 폭압 앞에 벙어리가 된 CR들의 입을 열고 그들의 다친 영혼을 깨우려 한다. 우리나라 역사는 벙어리의 역사다. 무언극이다. 이민중은 입이 없다. 표정이 없다. 사람인 이상 입이 없으리만 잊고도 말을 아니하고 자라온 민중이다. 사람인 남에야 속이 없으리만 그 속을 나타내지 않고 온 사람들이다. 할 말이 없어서일까? 아니, 있다면 세계 어느 나라의 민중보다 할 말이 많을 것이다. 입으로는 할 수 없는 말을 가슴에 사무치게 가진 사람들이다. 참혹하지 않은가? 비통하지 않은가? 무언극이라니. 그게 저는 이제 그 글이 시사 세상의 뭔가를 함석헌이 설명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하면은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운 역사. 그러니까
함석헌이 할 말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평생을 통해서 추구했던 것은 씨알의 소리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씨알의 목소리, 각 씨알들, 각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함석헌은 자기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갈 용기를 가진 백성만이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한국전쟁 이후 두동강난 조국의 현실과 민족을 분열시키는 남북한 정권을 비난하면서 씨알들의 깨어있음을 촉구한다. 부모 처자가 남북으로 헤어져 헤매는 나라가 자유는 무슨 자유, 해방은 무슨 해방인가?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다. 6.25는 꼭두각시의 노름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고 형이 동생에게 총을 내미는 이 싸움인 줄은 천이나 알고 만이나 알면서도 쳐들어온다니 정말 대적으로 알고 같이 총칼을 들었지. 어느 한 사람도 팔을 벌리고 들어오너라 너를 대항해 죽이기보다는 나는 차라리 내 칼에 죽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전쟁이 지나간 후 서로 이겼노라 했다. 형제 싸움에 서로 이겼노라니 정말은 진 것이 아닌가. 어찌 승전 축하를 할까. 술 피우러도 부족할 일인데. 함석헌의 이러한 주장은 이승만 정권의 멸공통일론을 뿌리로부터 비판하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이 평화통일론을 내세우고 있던 상황 속에서 함석헌의 평화주의 사상은 체제 전복적이고 친북한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나라 없는 백성이라는 글을 용납할 수 없었던 이승만 정권은 결국 함석헌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한다. 그의 나이 58배 일이었다. 감옥에 갇힌 함석헌은 일제시대 순사를 지낸 경찰에게 몸이 밧줄로 묶인 채 매를 맞는 고초를 견뎌야 했다. 그렇게 씨알의 소리는 독재 정권의 창살 아래 갇힌다. 그러나 함석헌의 글은 웅크리고 있던 씨알들의 정신을 일깨웠고 독재에 맞서는 시민들의 저항 앞에 결국 이승만 정권은 무릎을 꿇는다. 그러나 희망도 잠시, 곧이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시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모두가 숨죽이고 있을 때 함석헌은 쿠데타 세력을 향해 펜을 들었다. 제 발이오 전년 아파도 아프단 소리 못하고 슬퍼도 목을 놓고 울어도 못 본 이 민중을, 이제 겨우 해방이 되려는 민중을 또다시 입에 굴레를 씌우지 마라. 정신에 이상이 생겼거든 지랄이라도 마음대로 하게 해야 될 것이다. 4.19 이후 처음으로 조금 열렸던 입을 또 막아. 혁명은 민중의 것이다. 민중만이 혁명을 할 수 있다. 군인은 혁명 못한다. 아무 혁명도 민중의 전적 찬성, 전적 지지, 전적 참가를 받지 않고는 혁명이 아니다. 민중의 의사를 듣지 않고 꾸미는 혁명은 아무리 성의로 했다 해도 참이 아니다. 학생이 잎이라면 군인은 꽃이다. 5.16은 꽃 한 번 핀 것이다. 잎은 영원히 남아야 하는 것이지만은 꽃은 활짝 피었다가 깨끗이 뚝 떨어져야 한다. 5.16을 어떻게 볼까를 발표한 일로 함석헌은 미국 국무성의 초청을 받는다. 당시 한국 교포들과 워싱턴의 관리들은 함석헌의 입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